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6월 18일,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자, 주말 다들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도 오전 시황 한번 같이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지수도 한번 보고 또 이야기도 좀 한번 드리면은, 일단 오늘의 오전 시황 제목은 밑꼬리 캔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어떤 중요한 이벤트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그래도 다행히 좋은 결과 나왔으니까 다들 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요, 한편에서는 이 트럼프에 대한,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좀 커지면서 향후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욱더 커졌다라는 건데요. 이 짐 로저스는 우리 한국 증시에게 가장 큰 노이즈는 트럼프라고 단언을 했고요. 저희 대표님과 저희도 다 공감하는 바이고, 이 워게임 중단을 북한에 먼저 요구했다는 이 트럼프의 발언에도 미국 언론들의 공격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미국과 북한에 대한 어떤 이슈로 잠시 잊혀졌던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과 금리 인상, 그리고 유럽 양적 완화, 종료 선언 등등 이 굵직한 이슈들이 좀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그 금요일 이제 저녁 미국 증시의 어떤 이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증시를, 시장을 차트로만 분석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그냥 분석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에 다우산업, 그리고 아래 S&P 500 일간 차트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 패턴이 하나 나오면서 거래량도 굉장히 눈에 띌 정도로 좀 많이 는, 네,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몸통이 작은 캔들이 나오고 거래량도 이제 좀 길게 나왔는데요. 크게 이제 나왔는데요. 요거에 따라서는 보시는 분들마다 좀 해석은 충분히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아래 글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이제 금요일 미국 시장 다우와 S&P 500에서 발생한 이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밑꼬리 캔들의 해석에 대한 해석도 역시 분분하다라는 것인데요. 이 추세가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 아니다, 등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난주 금요일 캔들을 망치형이냐 교수형이냐 이 캔들로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 종이 우산형 캔들, 요거는 그 캔들 차트 투자 기법에서는 이 잠자리형 도치라고도 하잖아요. 이 종이 우산형 이 캔들과 더욱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망치형은 몸통이 조금 더 있는 거고, 이 우산형, 종이 우산형 아니면 잠자리형 캔들 패턴은 거의 도치에 가까운데 이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아래 좀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하락 추세에서 발생한 것과 이 상승 추세에서 발생한 것을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상승 추세에서 발생하면은 이 모양의 캔들들은 하락 반전형 캔들로 이제 보는 경우가 많고요. 이 하락 추세, 떨어지는 와중에 하락 추세에서 발생하면은 이것을 상승 반전형 캔들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으로도 어떤 추세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캔들 하나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반전한다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건데, 거래량의 증가는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꼬리, 어찌 보면은 이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다라는 것은 강세 신호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희는 그냥 어떤 있는 그대로 너무 과도한 해석보다는 있는 그대로 보면은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전일보다 하락으로 끝났다는 것. 즉 분산,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분산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고요. 이 다우와 S&P 500의 분산이 대략 지금 한 달 동안 한 10차례 정도 나온 것에는 좀 의미를 둬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이 단기간에 좀 많아졌다는 것 자체가 그냥 지나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래 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리면서 마지막엔 뭔가 매수세의 힘이 더 강했다라고 느낄지언정 결국에는 지수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매도세가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매수세가 이겼을 거라면 양봉으로 플러스로 마감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너무 과도한 해석보다는 있는 그대로 저희는 분산으로 일단은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저희랑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저희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분들이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기준에서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전 시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똑같이 책의 내용 한번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알아볼 책의 내용은요. 이 일본인들의 이동평균 활용법입니다. 일본인들의 이동평균 활용법. 이 책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이 서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래 도구입니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이동평균 기법 중에서는 뭐 이제 골든 크로스, 뭐 데도 크로스, 이격도, 뭐 다이버전스 등등이 있는데요. 일본 트레이더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본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이 이동평균은 단기 트레이더들인 경우에는 5일 아니면 9일 아니면 뭐 한 25일 정도이고요. 장기 트레이더들의 경우에는 13주와 26주 또는 75일과 아니면 200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서구와 마찬가지로요. 대부분의 일본 트레이더들도 다 각자 선호하는 이동평균선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내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뭐 20일 이동평균선이 생명선이다 라고 하는 어떤 보편화된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뭐 21일을 쓸 수도 있고 22일을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20일을 쓰건 21일을 쓰건 22일을 쓰건 그게 큰 어떤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동평균선의 어떤 기준을 하나 이제 만들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일본인들은 장 단기 평균을 비교하는 이중 이동 평균을 좀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간으로 보면요. 13주와 26주 이렇게 이중 이동 평균선을 사용을 해서 비교를 하는데요. 이 그림과 같이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강세신호로 봅니다. 지금 여기 점선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고 실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선이 이렇게 좀 돌아 나가고 단기 이동 평균선이 아래서 이렇게 이 교차하는 이 부분을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반대로 데드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단기 이동 평균선이 하회할 때, 뚫고 내려갈 때 하향 교차하는 경우를 데드 크로스라고 부른다. 여기 이제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사실 이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는 뭐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동 평균선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래도 아시는 어떤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한번 같이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 아래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 점선이 똑같이 13주 그리고 실선이 26주 이동평균선이 되고요.
주가가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강세로 보는 것이고,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이제 시장이 약하다, 약세 신호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쯤에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한번 주가가 크게 한 차례 상승 이후에 횡보를 하고 이 주가가 하회를 하면서 이쯤 부근에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 장기 이동 평균선은 저항선 역할을 또 해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이제 뚫으려고 시도를 하지만 뚫지를 많이 못합니다. 이쪽 부근에서도 상승을 했지만 한번 페이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까지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한 차례 좀 이제 강세로 여겨지고 강세로 지나간 다음에, 자, 이쪽 부분에서 하락, 어떤 하락 잉태형의 캔들 패턴이 한번 나오죠. 하락 반전 패턴인 그 뒤에 주가가 살짝 한 차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쪽 부분에서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이제 꺾이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요. 이 캔들 패턴이 먼저 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왔잖아요. 이때 이제 확실히 주가는 좀 약세로 가려나 보다 라고 한번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좀 아쉬운지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고 하는 와중에 이쪽 부분에서 이 데드 크로스, 어떤 이 저항대 역할을 해주듯이 장기 이동평균선이요, 교수형 캔들 패턴이 나옵니다. 아래 꼬리가 하나 길게 달리고 몸통이 작은데 다음날 음봉으로 마감한 이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교수형 캔들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주가가 한 차례 좀 쑥쑥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기준을 하나 항상 잡기 위해서 보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예시고, 뭐 실제 사례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시장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이동평균선 하나로 이게 분석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주제 넘는 행동이기도 하죠. 주제 넘고 좀 의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한번 보면 요렇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되었을 때 26주가 검은색이고 13주가 파란색입니다. 정배열이 되었을 때 그래도 시장이 강세장이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6주건 13주건 상관없습니다. 어떤 이동평균선이든 본인만의 것을 만들면 좋을 것 같고, 정배열의 상태에서는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다 정도는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이 역배열인 경우에는 추세가 살아나려면 조금 기다려야겠구나 라는 거 정도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LG화학 종목입니다. 이 주간 차트고요. 13주와 26주의 이동평균선,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대로만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쪽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한번 나오죠. 먼저 주가가 한 차례 이쯤에서 26주를 먼저 하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주를 먼저 하회하고요. 그 다음에 26주를 이제 간간히 버티는 모습이 조금 나오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회보다는 하회했다가 회복하면서 이 좀 버티는 모습이 나와주는데, 아쉽게도 이쪽 부분에서는 이미 이쪽부터 이제 꺾였던 어떤 캔들의 가격이 이동평균선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이쪽 부분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시도는 하는데 확실히 좀 약하네요. 약하고 다시 한 번 더 26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주가가 이렇게 아무래도 이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다 보니까 힘이 안 납니다. 매굴 못 추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시도를 하는데 이 장기 이동평균선에서 한 번 맞고 떨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시도하는데 다시 한 번 더 맞고 떨어지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날 좀 강하게 13주와 26주 이동평균선을 한 번에 일단은 돌파하는 어떤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줍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 어떤 매수의 관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항상 이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일 때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이동평균선이 잘 풀렸을 때 이렇게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잘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골든 크로스가 나온 다음에 바로 매수하면은 좀 실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 이후에 진짜 추세가 이어지는구나를 한번 보려면 한 번 더, 한 번은 보내주고 뭐두 번째부터 아니면 한 번에 큰 이렇게 한 번을 보면 한 번은 보내주고 두 번째부터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골든 크로스 나오고 바로 한 번 다시 한 번 더 데드 크로스 나와서 좀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은 보내주고 두 번째 뭐 이렇게 전고점을 뚫어줄 때 이 정도 추세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괜찮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확실히 일단은 골든 크로스로 돌아서니까 주가가 좀 횡보 내지 그래도 상승 추세로 좀 강하게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이 나오고 바로 이제 이 캔들 가격이 26주 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회해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상승 시도는 하지만 이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장악형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이 나오면서 추세가 한 번에 쑥 꺾여 버리는 이쪽에서 데드 크로스까지 나오면서 추세가 한풀 꺾여 버리는 이런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도 한번 좀 보도록 하면은요.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페이크도 많죠. 뭐 골든 크로스 나왔다가 데드 크로스 나왔다가 또 여기서도 골든 크로스 나왔다가 데드 크로스 나왔다가 굉장히 좀 헷갈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헷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골든 크로스가 나오자마자 매수를 하면은 한 번의 파동은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한 번은 보내주고 두 번째 파동 때 전고점을 뚫을 때 뭐 매수를 해도 괜찮다. 아니면 의미 있게 지지받을 때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쪽 부분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일단은 이쪽 부분에서 이제 이동평균 이 주가의 캔들 가격들이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을 일단은 뚫고 올라와 줍니다. 뚫고 올라와 주는데 아직까지는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는 아직은 매력적이진 않다라는 것이고요. 주가가 한 차례 요 살짝 아주 작은 파동이 있었고 아주 작은 파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이쪽 거래량을 동반한 어떤 좀 강한 상승이 있었고 저는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긴 했어요. 골든 크로스가 나오긴 했는데 물론 뭐 이때 샀으면 굉장히 결과론적으로 봤으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었겠지만 가능하면은 한 번은 더 보내주는 것이 좋다. 아니면 왜냐면 이제 풀렸기 때문이죠. 이제 풀렸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함을 추구하자면 한 번은 보내주고 두 번째 파동 때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니면은 뭐 타진 매수 개념이라면 뭐 총 자금에서 아주 작은 비중으로 한번 조금 들어가 볼 수는 있겠죠. 그랬다가 만약에 실수가 나와도 바로 데드크로스가 나와서 실수가 나와도 뭐 계좌에서 그렇게 큰 뭐 손실은 아니니까 뭐 타진 매수 개념이었다면 괜찮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한 파동 보내주고 뭐 두 번째 파동 때 보면은 이 이동평균선들이 아주 예쁘게 그냥 쭉쭉 펴져 있잖아요. 요럴 때 그래도 좀 매수 관점에선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 파동 이후에 이렇게 꺾일지 이 파동 이후에 이렇게 꺾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보내주고 두 번째 파동 때 들어가서 이 정도의 추세를 먹든 아니면 이 정도의 운이 좋아서 이 정도의 추세를 먹든 일단은 추세를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배열이 됐을 때 추세를 매매를 하는 것이 좋고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바닥이다, 저점이다 라고 섣불리 판단해서 매수를 하면은 계좌가 망가질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심플한 내용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매수를 하지 말고 골든 크로스가 발생 후 정배열 상태에서 페이크가 한번 나올 수 있으니 실수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항상 한 번은 한 파동은 보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동 때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때 추세를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이동평균선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기준을 하나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보실 때는
추세를 어떤 파악하기에는 괜찮기 때문에 뭐 그 정도만 활용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